혈관이 점점 막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루 한 숟가락의 이 가루만으로 당신의 혈관이 뻥 뚫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의사들도 쉽게 말하지 않는 뇌경색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음식 3가지와 혈관을 지키는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노년의 건강,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관을 살리는 습관과 음식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노년의 혈관 건강 그리고 뇌경색을 막는 음식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환자분들과 함께하는 의사로서 책이나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분들이 겪는 질병의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선택과 고민을 하셨는지까지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과 건강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 어딘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실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에 대해 고민을 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깐 어지럽거나 손발이 저릴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실제로 혹시 이게 뇌경색의 전조 증상은 아닌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직업상 실제 사례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루는 80대 어르신 한 분께서 손녀 손을 잡고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밤새 손끝이 저려서 잠도 설쳤어요. 딸은 집도 멀고 애도 돌봐야 해서 못 내려오고 손녀가 학교 마치고 와줬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혈관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전형적인 뇌경색 전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안이 실제로 병을 크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환자분께 어떻게 설명드려야 마음이 놓이실지 매번 고민하게 됩니다. 혈관 건강의 기초, 그리고 나이가 들며 생기는 변화.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혈관도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피부가 늘어지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처럼 혈관도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혈관은 나이를 먹으면서 탄력을 잃고 조금씩 딱딱해집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서서히 녹이 끼듯 혈관 내벽에도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점점 좁아지지요. 이것이 계속 심해지면 결국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딱 막히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뇌경색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생 아무 증상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이런 혈관 노화는 생활 습관에 따라 그 속도와 심각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한 예로 70대 중반의 여성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서울 도심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새벽 시장에 나갈 만큼 부지런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 밥 짓고 국 끓이는 동안 김치찌개에 소금 국물을 피우셨고 별다른 운동을 하지 못하셨죠. 어느 봄날 갑자기 왼쪽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증상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진단 결과 뇌경색이었습니다. 원인은 고혈압과 자각 없는 혈관 노화. 이분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결국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습니다. 뇌경색 예방, 의사가 지켜본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수많은 건강 정보가 있지만 환자의 삶에 직접 스며드는 식사야말로 가장 실제적이고 의학적으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뇌경색 예방에 특별히 강조하는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잎채소 시금치, 케일 등 견과류 특히 호두, 아몬드, 그리고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곡물기리, 보리 등이죠. 첫째는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그리고 루꼴라처럼 푸른 잎이 풍성한 채소를 자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질산염 60mg가량, 대략 잎채소 한 컵 분량을 꾸준히 먹는 분들은 뇌졸중 위험도가 17%나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녹색 잎채소는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혈압을 조절하기 어렵던 환자분께 꾸준한 채소 섭취와 염분 제한을 권했을 때 약이 잘 듣지 않던 혈압이 서서히 안정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아몬드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소량씩 섭취하면 혈관 내벽의 손상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불안한 많은 환자분들에게 견과류를 권하면 이거 먹으면 배 안 아프냐, 위에 물이 없나라고 묻기도 하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위장에 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오히려 소량씩 여러 번 나눠서 먹으면 포만감도 느껴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수용성 섬유질이 많은 곡물입니다. 대표적으로 귀리, 그리고 보리, 감자, 사과와 같은 음식들입니다. 귀리는 콜레스테롤과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추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밥 대신 귀리죽이나 오트밀을 경험해 보신 환자분들은 포만감이 유지돼 과식을 줄이고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정말 좋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설탕, 과자 등 당분이 많은 간식 대신 이렇게 곡물을 활용한 식사를 하는 분들은 뚜렷하게 수치 개선이 관찰됩니다. 이어서 환자분들과 나눈 실제 대화 한 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70대 부부가 함께 오신 날이었습니다. 남편분은 평소 소식 적게 먹는 습관을 잘 지키고 계셨는데 부인께서는 채소를 씹기가 힘들다며 고기 위주로 드신다고 하셨죠. 부부 사이에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안 들으니 더 걱정이라며 서로를 탓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순간 음식이야말로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준비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두 분이 그 후 같은 식단을 조금씩 시도하면서 식탁에서 대화도 늘고 건강 수치도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얼마 후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혈관 건강에서 중요한 음식, 그리고 좋은 식단은 단순히 약처럼 혼자 챙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소통, 마음가짐, 삶의 전반적 태도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혈관 건강에 좋다는 가루나 건강보조식품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가공 없이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곡물이나 채소를 미리 갈아서 보관했다가 매일 한 숟갈씩 물이나 요거트에 타서 드시는 방식은 실제 환자분들에게 생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귀리를 갈아둔 가루를 따뜻한 물에 타 드시는 분은 별다른 약 없이도 속이 편하고 변비도 줄었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다만 너무 가루 형태로만 먹다 보면 씹는 자극이 사라져 잇몸 건강이 약해질 수 있으니 가루와 원식품을 균형 있게 조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진료하다 보면 선생님, 그렇게 좋은 음식 매일 준비하기 힘듭니다라고 솔직하게 토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실 저 역시 빠듯한 일상 속에서는 가족 식사조차 늦춰질 때가 많지요. 이럴 땐 다음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일주일치 식재료를 미리 소분해 냉동실에 넣어두고 끼니마다 꺼내 사용하면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한 끼는 가족끼리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식습관이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노년기에 한 번쯤은 혈관 건강이 부부관계, 더 나아가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동시에 지친 상태에서 진료실에 들어오는 날엔 건강은 혼자 이뤄낼 수 없는 공동의 목표임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어느 날 뇌경색으로 중환자실에 계셨던 어르신의 부인을 대기실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부부 늘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소중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고 나니 더 잘해줄 걸, 채소 더 챙겨줄 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라는 말이 한동안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건강 관련한 최신 연구에서도 이런 심리적 문제와 연결된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바꿀 때 새로운 식재료를 접할 때마다 지난 추억, 가족과의 기억, 그리고 지금의 건강 상태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이 솟아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 역시 스스로를 위로하고 가까운 사람과 마음을 모으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기가 되면 혈관 건강뿐 아니라
근력과 전신 기능 유지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한 남성분께서는 평소 걷기를 꾸준히 하셨는데 특별히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어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기 같은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탄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관리하는데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운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 심리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 내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생활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속도나 무거운 중량보다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저항 운동을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직접 권하는 방법은 아침에 가벼운 산책과 가벼운 의자 운동, 그리고 오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운동과 더불어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 유지와 심리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살아온 가족, 친구, 이웃과의 소통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이는 다시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진료 중에는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만 규칙적인 사회 활동과 가족의 관심이 큰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혈관 건강은 단순히 몸의 기계적 문제뿐 아니라 마음과 사회적 관계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여 환자분들께 운동을 권할 때는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자주 전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동네 이웃과 같이 운동을 하면 지속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동기부여를 돕는 구체적 전략으로는 목표 설정과 기록도 포함됩니다. 하루 걸음수를 기록하거나 혈압과 몸무게 변화를 체크하며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이런 기록이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 피드백으로 작용합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이번 주 걷기 5,000보 넘으셨네요.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조언을 드릴 때 환자분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노년기에는 유연성 운동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관절과 근육의 뻣뻣함은 혈류를 방해할 수 있으니 가벼운 요가, 태극권 혹은 약간의 필라테스와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혈관의 탄력을 높이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아울러 저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75세 여성 환자분이 여러 번 낙상을 경험하시고 우울 증세도 동반해 병원에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의지가 많이 약했으나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매일 스트레칭을 병행하면서 점차 건강 수치가 개선되고 기분도 좋아지셨습니다. 환자분은 운동이 곧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 역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활동에 대해 덧붙이자면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지역봉사, 취미활동 등은 외로움을 줄이고 마음의 활력을 북돋아줍니다. 이렇게 건강한 심신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다시 말할 필요 없이 크기에 꾸준한 사회활동과 운동은 혈관 건강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운동법과 심리적, 사회적 건강관리법에 대해 다뤘습니다. 운동은 꼭 무리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핵심이며 가족과 함께 하는 사회적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유연성을 위한 운동, 그리고 기록을 통한 동기부여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하면 혈관 건강은 물론 삶의 전반적인 질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무엇을 먹느냐 자체보다 어떻게 오래 지키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음식, 신비의 가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오늘 한 끼라도 좀 더 자연식으로 아침에 한 번이라도 신선한 채소와 곡물, 견과류를 곁들이는 그 습관이 수십 년 뒤 건강에 큰 차이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잎채소와 견과류, 그리고 곡물가루라는 세 가지 음식을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직접 겪으신 경험,
가족과 부부의 삶 속에서 만난 다양한 감정, 그리고 최신 의학의 팩트에 기반한 조언까지 다루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 반대 혈관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식습관의 실상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례인데요. 보통은 그동안 별일 없었는데 왜 갑자기 혈관이 막혔느냐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작은 습관, 특히 식탁 위의 선택이 수십 년간 누적되어 크나큰 차이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특히 문제가 되는 식습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습관, 둘째는 기름기가 많고 튀기거나 구운 음식을 자주 찾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식품과 단 음료에 자주 노출되는 생활입니다. 진료실에서 뵌 60대 중반 남성분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멀쩡히 지내셨으나 갑자기 혈압이 급상승하며 내원하셨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원인도 궁금해하셨죠. 평소 밥상에 오르는 반찬을 여쭤보았습니다. 김치와 젓갈, 삼겹살, 찌개에 들어가는 소금 양이 남다르게 많았고 외식은 대부분 국수나 튀김, 순대, 곱창전골 등 자극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먹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 싶었으나 실제 혈관 내벽에 이미 많은 기름때 콜레스테롤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짠 음식은 왜 위험할까요?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혈관 안에 많아지면 혈액과 세포 사이의 수분이 혈관 쪽으로 이동해 혈압을 높입니다. 이는 결국 혈관벽에 물리적 압력을 가하면서 혈관이 점점 더 경직되고 손상이 누적됩니다. 실제로 소금을 줄인 식사가 혈압을 1020mmHg까지 떨어뜨린 사례도 있습니다. 흔히 고기 한 점 먹고 밥 한 술에 김치 한 젓가락, 국물까지 마시는 습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식습관은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지방이 많은 육류, 삼겹살, 베이컨, 각종 가공육, 치킨, 소시지 등은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올리고 혈관을 막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튀김 음식과 패스트푸드 역시 현대 식탁에서 부쩍 늘어난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70대 한 여성 환자분의 경우 손주가 집에 올 때마다 피자와 치킨을 주문해 함께 드셨는데 1년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악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은 인스턴트 식품과 단 음료의 섭취입니다.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각종 디저트류는 원재료 자체가 설탕,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의 덩어리입니다. 겉으로는 배부르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혈관에는 가장 빠르게 부담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이 중에 트랜스지방이 특히 문제인데 이는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관 내부에 염증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뇌경색을 포함한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진료실의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부부의 식습관을 중심으로 실제 변화를 만든 구체적 경험과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시간만큼 식탁을 공유하는 빈도 역시 많으니 건강에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자연스럽게 닮아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한쪽 배우자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이 있으면 다른 배우자 역시 위험도가 각각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 군것질을 자주 하는 생활, 운동 부족 모두가 부부 사이에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관찰됐습니다. 진료실에서 40년간 부부로 살아온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분은 평생을 육류 위주로, 부인께서는 채식 위주로 식생활을 하셨는데 막상 70대가 되니 남편분도 부인의 영향을 받아 점차 생선과 채소를 즐기게 되셨고 반대로 부인께서는 가끔 고기를 즐기며 영양 불균형을 조절하려 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이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식습관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가족 간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식사 태도가 반복될 때 결국 건강뿐 아니라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됩니다. 실제 결혼 초 부부가 과식,
편식, 폭식 문제로 갈등을 겪다 상담과 식사규칙 재정립을 통해 건강과 관계를 동시에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바꿀 수 있는 구체적 습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식사의 양을 줄이고 식사 시간에는 천천히 함께 대화를 나누며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끼니 중 최소한 끼는 채소와 곡물이 중심이 되는 건강 식사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셋째, 너무 바쁜 날에는 가공식품 대신 삶거나 찌는 간단한 조리법으로 바꿔 식탁을 차려보시길 권합니다. 넷째, 부부가 함께 식단을 계획하고 조리 과정을 나누어 가지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장에서 만난 부부 중 하루 30분 함께 걷기와 식사 시간만큼은 휴대전화를 멀리 둔 상태에서 대화하며 먹기 운동을 실천한 예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의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일상 속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의 유대감 형성에도 큰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은 음식 하나, 식단 변화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누는 대화와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직접적인 경험과 환자분들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식탁을 지키는 노력이야말로 노후 건강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은 실제 가정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식단 변화법, 그리고 혈관 건강을 회복하는 대화법, 심리적인 동기를 유지하는 구체적 전략까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건강과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식습관이란 결국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하루 이틀 하다 포기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작은 변화, 꾸준한 실천을 가장 강조합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온 60대 부부가 이런 변화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셨고 부인께서는 치매 전조 증상을 걱정하며 저를 찾으셨죠. 진료실에서 식습관부터 점검해 보니 두 분 다 하루 한두 끼를 거의 패스트푸드로 해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큰 문제의 시작이었죠. 저는 두 분께 매일 아침 한 끼만이라도 배추김치와 귀리죽, 그리고 호두 한 줌이라는 아주 간단한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또한 식사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 대화하며 먹는 습관을 만들 것을 제안드렸지요. 처음에는 이게 뭐 별거냐고 하셨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두 분이 함께 이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족이 함께하는 소통의 식사입니다. 혈관 건강뿐 아니라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도 회복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식단 변화가 심리적 동기부여와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바꾼 식탁에서 이 맛은 처음이다.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서로에게 안겨주는 순간 식습관 변화의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말에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해 보세요. 채소, 견과류, 통곡물 등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계획하는 겁니다. 둘째, 식자재는 최대한 신선한 것을 구입하고 전처리해서 냉장 냉동 보관합니다. 손이 덜 가게 하면 자연스럽게 자주 먹게 되니까요. 셋째, 가공식품 비율을 줄이고 집에서 손수 조리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시간이 없을 땐 간단한 찜, 삶기, 데치기 같은 조리법이 좋습니다. 환자분 중에는 저녁에는 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의 단백질 섭취는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단백질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생선이나 두부, 콩류를 주 3회 이상 섭취하고 육류는 주 12회, 그리고 견과류도 매일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식사량이나 조리법에 조금씩 변화를 주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보다 기름 사용을 줄이고 나트륨 섭취도 줄이기 위해
국물은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대신 채소 반찬은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단을 바꾸면서 느끼는 갈증, 손발 저림 같은 증상들은 혈관 상태가 개선되려면 필연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가면 결국 혈관이 훨씬 깨끗해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나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계획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게 됩니다. 실제 한 70대 부부는 매일 식사 시간 20분에서 30분씩 서로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정서적 소통도 혈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심리적 동기 유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변화는 지속 장애물이 많기 때문에 성취감을 작게라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저녁 건강식단 평가 시간을 갖고 서로 잘 지킨 점을 칭찬하고 작은 보상을 계획해 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긍정적 피드백이 쌓이면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